네, 이번 시간에는 원웨 벡터를 사용하면서 그 비동기 동기 방식의 여러 가지 API를 지원하는데 그 중에서도 커넥트 하는 과정에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커넥트 하는 과정에서 싱크를 사용했을 때 상호 참조가 발생하면서 데드락이 발생하는 케이스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서로 다른 액터가 서로를 접속하기 위해서 각자 접속하는 과정에서 상호 참조를 하게 되면 데드락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내용으로 어떻게 발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오늘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이제 데드락이 발생했을 때, 데드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간단한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벡터를 생성을 하고, 한쪽 벡터에서 아무리 이제 두 개가 동시에 생성이 된다고 치더라도 사실은 시간적으로 차이는 발생을 할 수가 있죠. 두 개의 벡터를 동시에 이제 시작하도록 이제 프로그래밍을 했는데, 최초의 벡터 1이 먼저 실행했다라는 가정으로, 시작하자마자 벡터 1의 애프터 이닛 내부에서 벡터 2로 접속을 시도하는 커넥트 싱크 방식으로 접속을 시도하는 그런 그런 케이스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최초의 벡터 1이 실행은 됐지만 벡터 2가 실행은 아직 안 된 상태죠. 그때 벡터 1이 벡터 2에 커넥트를 싱크 방식으로, 동기 방식으로 접속을 시도를 하게 되면 벡터 2가 실제 실행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커넥트 요청 자체가 완료될 수 없어서 여기서 이제 블락이 되게 됩니다. 블락이 되게 되고, 이어서 벡터 2가 실행이 되자마자 벡터 1으로의 커넥션 요청만 없었다라고 하면 이 커넥션이 정상적으로 맺어져서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될 텐데, 만약에 상호 참조를 애프터 이닛에서 둘 다 지금 그림처럼 벡터 2도 벡터 1에 접속하면서 둘 다 서로가 상호 접속을 시도를 하게 되면 데드락이 발생합니다. 당연한 게 벡터 2가 뜨면서 커넥션에 대한 요청을 바로 처리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처리해 주기 전에 벡터 2가 뜨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프터 이닛에서 벡터 1에 대한 커넥션 요청을 보낸 거기 때문에 사실 아직 요 요청에 대해서 수락을 할 기회를 아직 갖지는 못했거든요. 애프터 이닛에서 이게 호출이 됐지만, 만약 호출이 안 됐다라고 하면 애프터 이닛이 반환이 되고, 아마 그 다음 타이밍에 요 커넥션이 수행이 될 텐데, 커넥션에 대한 억셉트가 수행이 될 텐데, 그거를 하기 전에 또 커넥트를 요청하는 상황이라, 이쪽 입장에서는 벡터 1의 요청에 대해서, 커넥션 요청에 대해서 응답을 할 수가 없고, 벡터 2 입장에서는 커넥션 요청을 했지만, 싱크 방식으로 요청을 했지만, 벡터 1 입장에서는 커넥트 요청한 게 끝나지가 않았으니 새로 들어온 커넥션 요청에 대해서 수락을 할 수 없는, 억셉트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교착 상태에 빠지고 두 개의 벡터는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예제 코드가 대략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고요. 이거를 한번 직접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벡터 1을 먼저 구현을 해보면, 벡터 서버를 상속받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나에 대한 주소는 요거, 또 상대에 대한 주소는 벡터 2, 이렇게 각각 변수를 만들어 놓고 이후에 계속 이 변수들을 사용해서 주소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자를 만들고, 생성자 내부에선 벡터를 새로운 스레드로 시작을 하고, 나의 주소 벡터 1이죠.
나의 주소로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추가를 했고요. 아이코 여기죠. 이렇게 해서 액터가 실행이 될 거고요. 그러면 내가 처리할 내용은 액터 이닛 내에서 이렇게 커넥트까지 한번 해볼까요? 오픈하고 커넥트까지. 메시지까지 보내는 걸 다 한번 구현을 해보죠. 우선 처음 시작이 되면 내가 커넥트를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상대에게 커넥트를 할 건데, 커넥트 싱크를 통해서 동기 방식으로 지금 액터 1이니까 액터 2에 접속 요청을 하는 내용이고요. 접속이 완료가 되면 이제 이게 프린트가 될 겁니다. 접속 전에 before open client에서 상대한테 접속할 거예요 라고 로고를 남기고 실제 접속하는 구현이고요. 접속이 완료가 되면 요 로고가 나와야 됩니다. 사실 현재 뭐 여기까지 올 거는 아니라서 여기까지만 우선은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액터 2는 동일한 방식이겠죠. 뭐 내용은 동일하고요. 동일한 내용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액터 2고 상대가 액터 1이죠. 각각을 지정을 하는 방법으로 내용은 동일하게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액터 2고요. 아까와 똑같이 오픈 이후로는 처리가 안 되는 거라서 이 프린트 사실은 안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양쪽을 다 구현을 했고요. 구현된 내용으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만들어졌으니 만든 두 개의 클래스를 테스트 코드에서 실행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before open client actor 2 또 actor 1, 그러니까 actor 1이 actor 2를 이제 오픈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애프터 인이 돼서 하려고 하는데, 이제 시도하기 전에 한번 찍은 거죠. 양쪽 다 before니까. 아까 로고에서도 보면은 이제 before가 지나서 실제 접속이 되면 after client라는 로고가 출력이 돼야 되는데, 애프터가 양쪽 다 출력이 지금 안 되고 있죠. 결국 둘 다 클라이언트 오픈 내에서 지금 각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클라이언트 쪽 커넥트 싱크 함수를 호출했는데 여기서 블락돼서 더 이상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상호 참조를 하면서 규칙 상태에 빠지는 이제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사실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했던 예제에서도 두 개의 스레드, 커런트 스레드하고 뉴 스레드를 만들어서 각각 사실 접속하는 예제가 있었거든요.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쪽 예제가 혹시 기억이 나신다면 이제 여기서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어떤 메시지를 받았을 때만 처리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내용들을 메시지를 받았을 때에 처리하도록 요 안에다가 넣는다던가 하면 사실 둘 다 애프터 이닛에서 호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결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매번 코딩하면서 이건 여기다 넣으면은 싱크를 넣었을 때 상대하고 규칙 상태에 빠지나 안 빠지나 이런 것들을 매번 보면서 생각하면서 구현하기가 참 까다롭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안 쓰고, 지난번에도 상호 참조를 했지만 이제 규칙 상태에는 안
어떤 이유가 아까 말한 이제 그런 방법을 썼던 건데, 그런 방법을 안 쓰고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요거를 교착 상태를 해결하는 방법, 그러한 내용이 좀 필요하고요. 그런 방법으로 서로 교착 상태에 안 빠지고 그 개발을 할 수 있는, 코딩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제 동기 방식이 아니라 비동기 커넥트 함수를 사용하면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는 이제 서로 이제 접속을 하려고 시도를 하면서 싱크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서로가 응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계속 양쪽 다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되면서 교착 상태에 빠지고 데드락에 빠지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데, 여기서는 똑같이 액터 1, 2가 동시에 실행이 되고 서로가 서로한테 접속을 하는, 시도를 하는 똑같은 이제 그런 구현인데요. 얘는 동기가 아니라 비동기 방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싱크로 커넥트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게 어떻게 달라지냐면, 커넥션을 맺기 위해서 커넥트 함수를 호출한다고 해서 커넥트가 될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나는 이제 액터 내부에 실제 나 이제 커넥트 할 거니까 커넥트 요청을 보내주고 그거에 대한 응답이 오면 나를 깨워줘 라는 식으로 코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커넥트 함수를 호출하자마자 바로 그 요청을 액터에 위임을 하고, 원액터 서버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상속받고 있는 그 내부의 구현에다가 나 지금 커넥트 하려고 하니까 그거 너가 나중에 커넥트가 되면 나한테 알려줘 라고 알려주고, 바로 커넥트 함수는 반환되게 됩니다. 바로 이어서 추가적인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 추가적인 작업들에는 상대가 나한테 요청을 하는 커넥트, 이거에 대한 처리를 포함해서 처리를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동기 커넥트 요청을 하고 바로 리턴이 되기 때문에, 애프터 이닛에서 리턴이 되기 때문에 액터 2가 똑같이 또 애프터 이닛에서 커넥트를 비동기로 요청을 하면 마찬가지로 요청이 보내지고 다음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액터 2가 요청한 두 번째 비동기 커넥트죠. 첫 번째, 두 번째 커넥트 요청이 있는데, 이 커넥트 요청에 대해서 액터 1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벌써 이미 이제 액터가 실행되어 있는 상태고, 애프터 이닛도 그 처리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비동기 커넥트 요청에 대해서 바로 응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비동기 커넥트 요청에 대한 응답을 보내주고, 마찬가지로 이어서 액터 1이 보냈던 비동기 커넥트에 대한 요청도 응답을 바로 또 보내주게 되면서 교착 상태 없이 상호 커넥트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없이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현을 하면 비동기 커넥트로 교착 상태에 빠지지 않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에 대한 이제 예제를 보면서 코딩을 하면서 한번 잘 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코드는 정리를 하고요. 액터 1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액터 1이 처음 실행될 때 액터 이닛에서 우선 만들어 보겠습니다. 액터 1을 액터 서버로부터 상속받아서 만들고, 이어서 뭐 이렇게 저는 요거는 우선 생략을 할게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동작을 하니까요. 미도 없애고 포짓도 없애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선 미를 벡터 1을 할까요? 네, 이렇게 벡터 1이 실행되는 것까지 구현을 했고요. 애프터 이닛을 통해서 한번 오픈을 구현을 할 건데요. 네, 기존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지금 구현을 하고 있죠. 이제 상대를 엑터2라는 이름으로 만들었고요. 기존에는 오픈 함수에 이걸 바로 직접 집어넣었는데, 이번에는 커넥트 함수를 호출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생성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비동기로 이제 나중에 실제 커넥션이 만들어졌을 때, 이루어졌을 때 만들어지는 트랜스포트 레이어이기 때문에, 바로 리턴 값을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커넥트 어싱크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커넥션이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 시도가 완료가 되면 이 함수가 호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주소를 이렇게 지정을 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connect async 함수를 호출하면서 상대 주소를 넣고 핸들러를 하나 등록을 하면, 이 핸들러는 실제로 여기 보면 트랜스포트라고 받는 요게 있는데, 실제 이 트랜스포트의 타입은 내부적으로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타입이죠. 요런 형의 포인터를 리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그 클라이언트 객체에 트랜스포트를 주입할 때, 오픈하면서 주입할 때 사용하는 그 타입이고요. 요 내부에서 오픈을 사용하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클라이언트 객체를 만들고 트랜스포트 클라이언트 쪽 트랜스포트 ITC 클라이언트 이제 트랜스포트를 이제 만들기 위한 커넥트 함수인데, 그 중에 어싱크 함수를 사용하면서 상대 주소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트랜스포트가 실제 생성된 경우에 한해서 그 내용이 이렇게 전달이 되고요. 실패하는 경우에는 저값이 널로 설정돼서 넘어오게 돼 있어요. 만약에 널이라고 하면 접속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널이 아니다라고 하면 접속이 정상적으로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벡터가 종료될 때 저 클라이언트를 명시적으로 클로즈를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before release 함수에서 클라이언트를 클로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전달돼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오픈이 되면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뭐 정상적인 오픈이 안 돼서 널이 넘어오는 경우라고 하면
사실 오픈에 널이 넘어가죠. 그러면 아직 그 오픈이 안 됐다고 가정을 하고 그냥 내부적으로 처리가 끝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비포 릴리즈를 만나서 클로즈를 하더라도 예, 오픈할 때 정상적인 트랜스포트를 받지 못한 케이스라고 하면 예, 클로즈 할 때 큰 디스커넥트나 이런 것들이 안 되더라도 무방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종료할 수 있게 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접속을 하고 나서 정상적인 접속이 되면 여기 출력이 되겠죠. 그럼 벡터 2를 한번 또 만들어 보면 마찬가지겠죠. 벡터 2도 여기까지 우선 필요하고요. 예, 생성자를 만들어 보면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필요 없는 거 걷어내면 이 정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내 주소와 상대 주소를 넣어주고 필요 없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주고요. 그러면 실행까지는 될 거고 마찬가지로 애프터 이닛에서 커넥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아까 봤던 이 내용하고 차이가 없어요. 상대한테 접속을 할 거고 접속할 대상은 오포짓인데 1, 2 돼 있던 게 밑에서 이제 2, 1으로 바뀌어야겠죠. 그럼 나는 2고 상대는 1이 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면 나머지 구현은 동일하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픈이 잘 되는지 그 다음에 종료할 때 마찬가지로 오픈했던 클라이언트 객체를 클로즈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볼게요. 둘 다 애프터인에서 출하는 거기 때문에 인스턴스가 이제 생성되자마자부터 바로 접속 시도를 할 거고요. 왜 이럴까요? 벡터 2 디폴트 컨스트럭터가 없다고 그러네요. 이게 필요가 없죠. 내부에서 직접 지정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우선 필요가 없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요게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하면 구현이 된 것 같고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면 싱크 오케이 떴죠. 오케이가 떴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 있는 요게 이제 정상적으로 출력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요거랑 요거. 이게 언제 호출이 되냐면, 커넥트 요청이 가고, 상대가 접속 요청에 대해서 수락을 하고, 그 이후에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면, 이 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트랜스포트로 오픈을 하는데, 그 바로 전에 이제 로그를 찍은 내용이죠. 양쪽 다 그 내용을 찍었으니까 접속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접속은 이렇게 해서 비동기 그 접속으로 상호 참조할 경우에 데드락이 발생하는 건 해결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뭘 하나 더 볼 거냐면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두 사람이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한 사람이 그러니까 액터 A라는 사람이 액터 B라는 사람한테 너 전화번호가 뭐야? 어떻게 되지?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액터 2 입장에서는 액터 1이 물어보는 전화번호가 사무실 전화번호인지 아니면 내 개인 휴대전화번호인지 어떤 번호인지를 정확히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처음 물어본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나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전에 내가 액터 2가 액터 1에다가
너가 물어보는 게 어디 전화번호, 어느 전화번호야? 라고 물어보는 그걸 먼저 수행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액터 1이 내가 물어본 건 사무실 전화번호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물어봤던 이 질문에 대해서 네가 물어본 게 사무실 전화번호야? 사무실 전화번호는 이렇게 돼 라고 알려주는 이런 것도 구현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리퀘스트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리스판스를 무조건 보내는 게 아니고 내가 질문을 나한테 보낸 그 액터 1에다가 추가 질문을 먼저 하고 응답을 받은 후에 이전에 요청한 그 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해진다는 거죠. 예, 그에 대한 예제가 이제 아래쪽 나와 있는데요. 그거를 한번 하나하나 구현을 한번 해보면서 이게 실제로 가능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비동기를 지원하지 않는 리스판스에 대해서도 비동기를 지원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 처리가 어려운 내용인데 실제 그 리퀘스트를 처리하는 액터 입장에서 이걸 비동기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지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번 예제를 한번 하나하나 구현하면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이제 이름을 매겼어요. 리퀘스트 1, 그거에 리퀘스트 2,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고 얘가 답하기 전에 또다시 리퀘스트 2로 물어보고 그거에 대한 리스판스 2로 응답을 하고 리스판스 1으로 다시 응답하는 총 2개의 트랜잭션이 발생을 하겠죠. 요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면 최초 리퀘스트 1을 생성하는 건 액터 1이었죠. 너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지? 라고 물어보는. 지금 보면 어디서 그걸 하냐면 처음 액터 2에 접속을 했을 때 그게 접속이 완료가 되면 이게 지금 액터 1 코드거든요. 액터 1에서 뭘 하냐면 접속이 액터 2하고 접속이 완료가 되면 아까 오픈까지는 했었죠. 오픈까지는 했었고요. 오픈한 이후에 내가 이제 오픈된 그 클라이언트 객체를 통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리퀘스트로 보내죠. 리퀘스트인데 어싱크로 보내고 있죠. 어싱크로 보내고 있고 리퀘스트 1이라는 이름으로 보내고 있고요.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지? 라는 메시지와 함께 리퀘스트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리스판스는 여기서 이제 핸들러를 통해서 처리하게 되는데요. 처리된 리스판스 1이죠. 리퀘스트 1에 대한 리스판스 1을 수신했을 때 여기서 출력을 하는 그런 코드가 되고요. 그걸 다 받고 나면 더 이상 내가 이제 물어본 거에 대한 답을 다 받았으니까 더 이상 할 거는 없고요. 그래서 스탑 엔진을 호출하면서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리퀘스트 1을 보낼 거고요. 보내기 전에 한번 나 이런 리퀘스트를 보냅니다 라고 로그를 한번 찍고 리퀘스트를 보내게 되고 리스판스를 받게 되면 리스판스 받은 내용을 출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그 그림에서도 본 것처럼 질문하고 바로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액터 2가 리퀘스트 2를 보내서 어느 전화번호인지를 한번 물어보는 걸 처리를 해줘야 돼요. 액터 1이 이 메시지를 받으면 난 사무실 전화번호 물어본 거야 라고 알려주는 요 구현이 필요하겠죠. 그럼 액터 1에 대해서도 그 리퀘스트 메시지에 대한 핸들러를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이 내용이죠. 밑에다 구현해도 되니까 한번 볼까요? 리퀘스트 2. 그러니까 어느 전화번호냐고 물어보는 리퀘스트 2 메시지가 오면 그 메시지를 리퀘스트 2에 대한 내용을 한번 출력을 화면에 로그로 해주고요.
내가 물어본 건 사무실 전화번호야 라는 이제 다시 리스판스. 리스판스를 이제 보낸다고 로그를 찍은 후에 실제로 해당 해당 메시지를 리스판스로 보내줍니다. 이렇게 하면 액터1이 해줘야 될 일은 다 끝나게 되겠죠. 시작하자마자 커넥트가 이제 정상적으로 커넥션이 이루어지면 메시지를 리퀘스트 1을 보내고, 상대방이 또 어디 전화번호냐고 물어보면 그 사무실 전화번호라고 알려주는 리스판스까지 보내는 코드까지 완료를 했으니, 이후에 이제 이 리스판스가 오면 출력하는 코드가 여기 아까 리퀘스트 보낼 때 여기서 있었죠. 그럼 액터1에 대한 이제 구현은 다 끝났고요. 액터2에 대한 구현을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액터2는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보낼 메시지는 없고, 리퀘스트 1이 수신됐을 때 어디 전화번호야 라는 질문을 하는 리퀘스트를 보내는 코드로 시작을 하겠죠. 그럼 리퀘스트 1에 대한 리퀘스트 핸들러를 구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리퀘스트 1을 수신했을 때죠. 리퀘스트 1을 수신했을 때 보내야 되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커넥트가 이루어진 후에 라고 가정을 하고, 어쨌거나 이제 리퀘스트 1이 수신이 되면 이거는 이제 액터 1이 우선 나한테 접속을 한 이후에이기 때문에 이 접속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리퀘스트 1을 보내면 나는 이제 수신된 리퀘스트를 여기서 출력을 할 거고요. 이어서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리스판스를 바로 보낼 수가 없고, 리퀘스트 1이 수신된 이 시점에서 바로 보낼 수가 없고, 나는 추가 질문을 우선 해야 돼요. 추가 질문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리스판스를 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리퀘스트 핸들러죠. 여기 컨텍스트가 넘어오는데 리퀘스트에 관한 정보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그 내용 중에서 트랜잭션에 대한 정보만 가져올 수가 있는데, 그걸 따로 받아놔서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이걸 이용해서 다시 샌드 리스판스를 보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당장 보낼 게, 이 리퀘스트 핸들러에서 보낼 게 아니라 이후에 어떤 처리 결과에 따라서 그 리스판스를 나중에 보낼 거기 때문에 트랜잭션에 관련된 정보를 잠시 여기서 백업을 하는 코드입니다. 트랜잭션에 대한 인포를 백업하기 위해서 그 정보는 이렇게 메모 변수를 선언을 하고 백업을 받고, 이걸 이제 내부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플래그 정도로 이제 생겨놓는 거니까 요거는 같이 한번 지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왜 필요한지는 좀 오래된 코드라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유가 있었겠죠. 이건 한번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지금 다 넣어놔 볼까요? 요거까지도. 리퀘스트 1. 뭔가 이건 아무래도 그거 같아요. 저희가 이게 그 테스트 코드다 보니까 잘 수행됐는지 체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인 것 같고, 흐름상에는 큰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두 개는 우선은 넣어놓고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하고 나서 이 두 개의 초기 값을 지정을 하네요. 생성자에서 초기 값을 두 개는 미리 한번 넣어놔 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여기다 다 구현을 해도 되는데 이걸 밖으로 함수를 뺐어요. 함수를 뺀 게 이거고요. 이게 뭐냐면 아까 리퀘스트 1을 수신했을 때 리퀘스트 2를 다시 또 액터 2가 호출한다고 했어요. 어느 전화번호지?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죠. 그 내용을 요청을 해야 되고, 그 응답을 받았을 때 추가적인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리퀘스트 1,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지? 라고 이제 리퀘스트 1이 들어왔고요.
그 액터 2에서 수신한 이후에 응답을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응답을 보낼 정보, 주로 요 정보죠 사실은. 내가 리퀘스트 1에 대한 응답을 보낼 트랜잭션에 대한 정보를 잠시 이제 저장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리퀘스트 2를 보내게 됩니다. 리퀘스트 2는 보시는 것처럼 아직 안 보내졌다면 초기 값이 이제 false였기 때문에 아직 안 보내졌고, 리퀘스트 1을 수신했다면 아까 여기서 수신했는지에 대해서 true를 지금 지정을 하고 있죠. 수신한 경우에만 호출되게 했네요. 그리고 셧다운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니까 접속이 잘 됐다라는 가정이죠. 어떤 거냐면 처음 시작을 할 때 커넥트를 하잖아요. 커넥트에서 트랜스포트가 정상적으로 이제 생성이 돼서 오픈까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이 클라이언트 객체에 에이지 셧다운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실제로 접속이 잘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셧다운이 아니란 얘기는 접속이 이제 유효한 상태라는 거죠. 그때만 이 함수를 호출하겠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 함수가 하는 일은 요 리퀘스트 2를 보내고 그 응답을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로그를 한번 찍고요. 나 지금 리퀘스트 2 보내고 있어 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클라이언트의 send request async 함수를 통해서 리퀘스트 2를 이 시점에 보냅니다. 어디 전화번호야? 라고 다시 물어보는 요 리퀘스트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응답을 이제 리스판스 2를 받게 되는데요. 리스판스 2를 받으면 그 내용을 그대로 한번 찍어주고요. 이어서 이제 보낼 메시지를 생성을 하고 수신된 리스판스와 그러니까 리스판스 2와 이제 이전에 리퀘스트 1에 대한 리스판스를 또 이어서 출력을 하고요. 그 내용을 샌드 리스판스를 통해서 리스판스를 보내는데, 가만히 보면 기존에는 샌드 리스판스 보낼 때 이런 내용을 넣지는 않았었어요. 리퀘스트에 대한 리스판스라고 하면 넣지 않았던 내용들인데, 여긴 지금 이제 리퀘스트를 보낸 리스판스를 받았는데 또다시 리스판스를 보낸 상황이죠. 그러니까 리퀘스트 2에 대한 리스판스를 받고 그 내용 기반으로 리퀘스트 1에 대한 아까 정보를 트랜잭션 정보를 얻어 넣었었어요. 얘를 사용해서 내가 리스판스 이제 리퀘스트 1에 대한 리스판스 트랜잭션 정보를 사용해서 리스판스 1을 여기서 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스탑 엔진을 통해서 액터 2도 응답해 줬으니까 더 할 일은 없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끝내는 그러한 내용의 구현입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다 구현이 다 된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요 두 개는 다른 용도는 아니고 리퀘스트를 보낼 때 잘못 보내지 않게 하려고 좀 추가적으로 좀 더 체크하기 위해서 넣었던 코드네요. 사실 없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우선은 있는 상태로 놔두고 구현을 해보도록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문제네요. 선언은 리시브 리퀘스트 1이 먼저 되었기 때문에 순서 맞추라는 얘기고요. 순서를 맞춰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워닝 없죠. 정상적으로 수행이 여기 오는 119라인에 에러가 있네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빌드에러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주고받는 메시지가 나오죠. 처음에 액터 1이 샌드 리퀘스트 1으로 전화번호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내용이고요. 액터 2가 받은 내용이고 리퀘스트 1을 받았는데 똑같은 내용이고요. 이어서 액터 2가 액터 1에게 어디 전화번호냐고 되묻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액터 1이 그 되묻는 그 질문에 대한 리퀘스트 2를 받은 내용이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리스판스 2, 되묻는 질문에 대한 리스판스 2를 액터 1이
그림을 보면서 할까요, 다시? 최초에 액터 1이 액터 2에다가 질문을 한 거고요. 질문을 한 거고, 액터 2가 다시 되묻는 리퀘스트 2 질문이죠. 어디 전화번호, 그 다음에 리스판스 2, 사무실 전화번호야 라고 되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한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나 205K로 이거 받았어. 그러니까 리퀘스트 2에 대한 응답으로 사무실 전화번호라는 걸 205K로 받았어 라고 이제 표시하면서 이제 그 응답 받은 걸, 되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받은 출력이고요. 예, 그래서 응답을 받았으니 이제 최종적으로 리퀘스트 1에 대한 리스판스를 액터 2가 액터 1에 보냈고, 액터 2에서는 수신된 내용을 그대로 로그를 출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동기 방식으로 커넥트, 또 비동기 방식으로 샌드 할 때 어싱크 또 보내는 방식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트랜잭션 정보를 어디 따로 이제 보관해 두고 있다가 나중에 트랜잭션에 해당 리스판스를 보내는 그러한 내용까지 오늘 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 한 것 같고요. 예,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끝.